2026년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사업총괄실을 근무하고 있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컨텐츠는 개요 및 추진 체계, 저희 상기평 소개 및 26년도 저희 신규 과제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개요 파트입니다. 전체적인 R&D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6년 신규 사업 및 과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R&D 환경이라고 표현하는 쪽에서 R&D 정책이 수립되고 R&D 규정을 이해하고 R&D 관련 사업이 일반적으로 26년 신규 사업이나 과제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24년 하반기쯤에 대부분의 26년의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아우트라인이 짜지게 됩니다. 그리고 26년 신규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25년 1월부터 해서 중기 재정값이라든지 각 부처에 신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25년 2월부터 과기부라든지 8월까지 진행되는 기재부의 신규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통 26년의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공고가 되는 사업들은 보통 24년 빠르면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기획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이나 과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업 내에 20년 신규 과제 기획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신규 과제 기획을 시작하는 단계는 26년 과제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25년 7월이나 6월쯤에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각 사업별로 통합 기술 수요 조사도 받고 있고요. 그런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산하견에 어떠한 기술들이 내년에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저희가 접수받고 9월부터 해서 하반기를 통해 가지고 보통 12월 초까지 외부 전문가와 저희 회사에 소속돼 있는 PD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과제 기획에 참여하게 되어서 과제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제를 만드는 중간중간에 어떤 외부의 검증을 통해 가지고 과제가 공정성 있게 만들어지고 도전적인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과제는 12월이나 1월에 부처에서 산업부에서 이제 사업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최종 과제 공고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제가 공고가 되고요. 이미 1월 10 중순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고가 시작되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번 주에 좀 스타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1일 기준으로 해서 공고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공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시작인 과제의 기준으로 해서는 보통 지금 시점에 공고가 대부분 이루어져서 2월 중하순까지 과제의 접수가 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뒤에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수행기관들이 과제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수된 과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4월 달에 선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4월 말까지 협약을 진행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과제가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행 자체는 저희가 보통 산업부 과제는 최소 보통 3년 이상 5년, 긴 건 7년, 10년짜리 사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사업의 기간이나 설정에 따라서 단계로 구분되어 있거나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괄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들은 각각 연차별 진도 점검을 통하고요. 단계가 있는 사업들은 단계 평가를 통해서 다음 차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두한 연구 수행의 결과들이 완성이 되면 최종 보고를 하게 되고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최종 평가 이후에는 그 과제들이 실제 이후의 성과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특히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5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부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아마 타 부처 사업들도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업이 기획되고 과제가 도출되고 과제가 선정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관련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은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으로서는 저희 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그리고 기반구축이라든지 국제협력,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저희와 같은 3대 전담기관으로 산업부에 구축되어 있으나 애기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후에너지부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사업도 다 이관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기관과 컨소시엄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일반 과제로 표현하자면 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주관 기관이 존재하고 공동 연구개발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일반형 과제고요. 지금 그렇게 일반형 과제가 여러 개가 복수적으로 묶이는 과제가 저희가 통합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부 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반형 과제가 한 50% 이상, 60-70% 되고요. 통합형이 나머지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공고가 나면 대부분의 그러한 과제들이 일반형인지 아니면 전체 통합형으로 해서 하나의 큰 틀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 유형, 특히 기획에 대한 파트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데요. 그게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 정책지정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어떤 저희가 기획된 내용의 자유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공모형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저희가 스펙이나 기획 RFP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나 영역은 설정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타겟팅하는 것들은 수행기관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업 등이 저희 회사로 따지면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GATC 사업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ATC 사업이었다가 그 다음에 ATC 플러스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고 또 한 번 그 사업이 이제 사업기간이 끝나서 에타를 통과한 사업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ATC 사업이라고 그러한 사업 등이 이제 대표적인 자유공모형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품목 지정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굉장히 필수적인 스펙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구 방식이나 접근의 방식 그리고 어떠한 재료 등을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 등은 연구 수행자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이제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지정 공모형은 현재는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10% 이내까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모든 스펙을 다 제공을 하고요. 기술 개발 방식까지도 저희가 표현을 해서 이제 가는 방식이고 보통 대형 과제 등의 이러한 부분 등이 좀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형도 이제 품목 지정형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대부분의 R&D 사업은 기획 방식을 품목 지정형으로 해서 공고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대부분의 공고를 보시면 사업 등이 품목 지정형 형태, RFP가 많아야 5장 이내, 그리고 스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아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만 적용된 그러한 형태의 RFP가 지금 현재 공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정형은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요. 이게 주로 활용됐던 게 이제 2019년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태 때 일본으로부터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저희가 특정한 기업을 아예 지정을 하고 그 기업한테 과제를 다이렉트로 저희가 수행하게 하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등은 이제 급격하게 저희가 특정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 국가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 주로 진행되는 파트이고요. 아마 정책 지정 형태도 필요하에 따라서는 대기업 주도의 어떤 저희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좀 산업이다,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은 이러한 과제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 관련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추진 체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제 산업통상부가 전체적인 산업기술혁신 사업의 R&D 사업을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상기평에서는 순수 R&D 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이라든지 소재부품 기술 개발 등 이제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 등을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산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반 조성이라든지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협력 이쪽 파트에 그다음에 사업화 연계 이러한 직접 기업이 R&D를 수행한다기보다는 R&D를 진흥할 수 있는 쪽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제 발표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기평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기획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신규 과제들 새로운 26년도 같은 경우 이제 신규 과제 등을 25년도에 기획하는 역할들을 PD와 저희 직원들이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획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과제들에 대한 선정평가라든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종료된 과제들의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산업부 사업이 아닌 행안부 사업이나 소방청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업도 저희 회사에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산업부 사업 소개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아마 오늘 오후에 소방청이라든지 내일 행안부 사업 설명할 때 또 이런 부분 등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기평의 저희 26년 예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 관리 예산 전체는 4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3조에서 또 한 7, 8천억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소재부품 장비기술 소재부품 장비기술 개발 쪽이 한 41% 정도, 수송기기가 13%, 제조기반 기술이 한 14%, 바이오 파트가 한 7%, 스마트 전자 부분이 한 1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부품 장비 쪽은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계 장비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수송기 쪽은 자동차, 조선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조 기반 쪽은 로봇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은 4조 1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계속 과제들 예산입니다. 산업부 사업은 단년짜리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는 10년짜리 사업도 있고 5년짜리 사업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4조 1천억 원 중에서 26년도 신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총 53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150개 사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6년 신규가 있는 사업은 53개 사업이고 과제 수로는 한 1,000개 정도가 올해 신규 과제가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은 한 9,800억 정도 신규 예산이죠. 그러니까 4조 원 중에 한 1조 원 정도가 저희 신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조 원은 계속 과제들한테 지급되는 2차년도, 3차년도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과제 지원 안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좀 관련성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5년도 하반기에 기획된 과제에 대해서 보통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대부분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4월 협약 기준의 과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7월 협약 과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한 3개월 정도 플러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과제 같은 경우는 공고가 7월 시작 과제 같은 경우는 공고가 3월 빠르면 3월에서 4월 달에 공고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과제 접수를 저희가 2월에서 3월 초까지 받고 관련해서 저희 원에서 이제 사전 검토를 쭉 진행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그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양한 서류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평가위원 섭외라든지 평가 일정 정리하는 시간을 3월 초중순에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월 말부터 빠르면 그다음에 대부분 4월 초에 선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선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4월 중하순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행정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뭐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도 마찬가지고요. 4월 말까지 해서 협약을 진행을 하고 실제 과제 스타트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해서 4월 달에 가능하면 사업 예산을 지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53개 사업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조금 합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산업 분야입니다. 신규 예산이 11개 사업에 지금 275개 과제 정도가 제조 분야에서는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예산은 한 3,500억 정도가 신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사업으로는 이제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로봇 산업기술개발 사업과 같이 프로그램형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주로 R&D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이라 해서 총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업을 이제 프로그램 사업이라 그러고요.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기간과 총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산업 기술 개발이라든지 로봇 산업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서 매년 새로운 신규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쪽 파트가 특히 맥스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뭐 AI 쪽 관련된 쪽에 대한 과제 기획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고, 그 밑에 자동차 파트 쪽에서는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조선해양 기술 개발 사업 등도 이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의 프로그램 사업이 저희 회사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기계, 로봇,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사업 등은 매년 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이고요. 디자인도 이제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 등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만 작성되어 있는 사업, 계속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2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주로 저희가 첨단 산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가전 쪽 파트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K-on 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에타 면제를 받고 있고 지금 과기부의 적격성 검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신규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정도. 네, 이건 과제가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당 예산 규모가 되게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반도체 첨단 기술 개발 사업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 없는 게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합쳐가지고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계속 매년 안정적으로 새로운 신규 과제를 만들어 나갈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밑에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규만 만들어져 있는 사업 등은 올해 26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첨단 쪽은 24개 사업이 신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420개 과제가 신규 과제로 저희가 기획되고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따지면은 3,67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노 파트 그리고 이제 섬유 파트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쭉 사업 등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분야입니다.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9개 사업이고요. 저희가 204개 신규 과제가 이번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 예산으로 따지면 한 2,030억 정도가 공급망 파트에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주로 이제 새로운 신규가 150개 과제 정도가 지금 현재 기획이 되고 있고 아마 이건
그 1차 연도가 6개월짜리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2차 공고 때 3월이나 4월 때에 공고가 될 사업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 등이고요. 기타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달리 이제 기술 비지정 사업 등, 그러니까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런 사업 등을, 그다음에 혁신 도전형이라 해서 미래 이제 지향적인 사업 등을 저희가 포함한 사업인데요. 전체 9개 사업이고 과제는 158개 과제가 지금 공고될 예정이고 예산으로는 한 58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GATC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신규 과제 18개 이제 선정하는 형태로 돼 있고, 대부분 그다음 사업 등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 등이 새롭게 신규로 구성이 돼 있고 과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판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후속 사업으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신규로 13개 과제, 수행하는 과제는 12개 과제 정도가 지금 런칭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표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실증 사업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책자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50몇 개 사업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 제약도 있고, 거기에다가 저도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전공도 또 부족한 부분도 많아가지고 큰 틀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 시행 계획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부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중기부에도 저희가 통합 시행 계획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올라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각 그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를 드릴 거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는데요. 이걸로 저희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온 것들은 저희 진흥원 설명회까지 다 마치고 질의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26년도 산업기술진흥원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산업기술진흥원 한승석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 산업을 위한 소중한 소리를 듣습니다.